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해윤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소중한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수비학 성격수 타로, 나의 찐 성격 DNA를 해부한다 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 진짜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수비학 성격수로 보는 진짜 나의 성격, 무의식, 적성, 인간관계 패턴, 분석 리딩으로 여러분의 진짜 성격을 들여다볼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나, 그리고 내 안 깊은 곳의 본심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내 성격수를 알고 나면 인간관계, 직업, 연애까지 인생의 방향이 보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행운과 기회를 더 크게 불러오는 주문이니까 영상 시작 전에 꼭 눌러주세요. 저 해윤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각각의 카드에 여러분의 상황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그럼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집중하시고 5개의 카드 셔플 중 나의 찐 성격 DNA를 보여줄 1개의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카드로 선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스톤으로 선택을 도와드릴게요.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을 누르신 후에 천천히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 개의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카드를 선택하시는 시간 10초 드릴게요. 카드 번호 오픈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선택하신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오늘 리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제 리딩에 많은 영감을 줍니다. 진심을 담아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찐 성격 DNA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신들린 타로 예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나와 또 속마음의 나, 그 차이점을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이 리딩 하나로 여러분의 진로, 사회생활, 또 인간관계까지 한 번에 파악될 거예요. 그리고 이 리딩이 내 마음에 와 닿는다, 나한테 꼭 필요한 메시지 같다 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행운 파장을 더 크게 키워주는 주문입니다. 진짜로 여러분의 운이 커질 수 있도록 에너지 넣어둘게요. 자, 이제 우리 1번 분들의 찐 성격 DNA 해부, 수비학 성격수 타로 리딩 진짜 솔직하게 또 현실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 1번 분들 첫 카드부터 너무 여러분스러워요. 바로 이 수비학 카드의 숫자 4번, 끈기, 그리고 인내, 구조, 책임감 카드입니다. 수비학에서 이 4는요, 세상의 그 형태를 만드는 힘, 그걸 보여주는 카드예요. 그 어딘가에 꼭 안정적인 바닥이 있어야 뭔가 안심되는 그런 사람들. 허공을 딛고 뛰는 건 싫고, 이건 이렇게, 또 저건 저렇게, 이렇게 좀 정확한 그림이 있을 때 힘이 나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뭔가를 시작할 때 끝을 봐야 속이 편한 타입이십니다. 중간에 그냥 얼렁뚱땅 포기 절대 못해요. 끝까지 가서 스스로 또 납득해야 그제서야 뭔가 숨이 쉬어지는 그런 분들이세요. 아마 어릴 때부터 넌 왜 이렇게 현실적이냐? 또 넌 왜 이렇게 계획적이니? 요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단점이 아니라 1번 분들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 4번의 에너지는요, 없던 길도 만들어서 현실로 끌어오는 그런 힘이거든요. 누군가는 그냥 상상만 하는 걸 1번 분은 진짜 형태로 만들어내죠. 다만 이게 너무 강해지면 살짝 단단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유연함도 좀 부족해지고 또 계획에서 벗어난 그런 순간 불안이 올라오겠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종종 스스로를 좀 너무 몰아붙이시거나 그 완벽주의 때문에 마음이 경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딱 하나. 1번 분들은 태생이 그 꾸준함으로 세상을 뭔가 현실화하는 현실주의자라는 거. 감정보다 논리가 먼저 움직이고 또 이 책임감 때문에 남의 일까지 떠안기도 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요런 사의 기질이 요즘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여기 이어서 뜬 카드에서 그 힌트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1번 분들 중심 에너지는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정을 미루는 상태, 머릿속 전쟁 중 요겁니다.
이번 소드는요. 감정과 이성 사이에 뭔가 실랑이 요건요. 맞는 건 이건데 근데 마음은 또 이렇게 좀 묘한 갈등을 보여줘요. 1번 분들처럼 명확함을 좋아하는 성격수 4번 에너지. 이 수배학 카드에서는 이 시기는 꽤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꽤 힘들어 보여요. 모든 게 흐릿하게 보이고 또 무엇을 선택해도 불안한 그런 느낌. 현실주의자인데 지금은 현실이 더 안 잡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보시죠. 내가 지금 뭘 원하는 거지? 또 이 방향이 맞긴 한 걸까? 근데 중요한 건 이 혼란은 실패나 또 막힘이 아니라 뭔가 균형을 다시 맞추는 과정이란 겁니다. 그동안 우리 1번 분들은 이 책임감이라는 이름 아래 다른 사람의 기대를 먼저 채워주면서 살아온 부분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 고민은 단순한 어떤 선택의 갈등이 아니라 이제는 내 기준으로 선택해도 괜찮을까? 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거죠. 외부 기준에서 내 기준으로 중심을 옮기는 중. 그게 처음엔 혼란처럼 보여도 사실은 천천히 자아 정렬이 일어나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멈춤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1번 분들이 다음 단계로 더 단단하게 나아가기 위해 뭔가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꼭 필요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남들이 보는 1번 분들은요, 진짜 묘해요. 뭔가 차분하고 신중하고 또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 딱 이 고위 여사제 카드가 말하는 그 이미지 그대로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또 뭐 차갑고 이성적인 사람 같다. 요런 말 듣기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여러분을 지적인데 조금은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으로 보죠. 근데 사실 요건 다 전부 겉모습입니다. 1번 분들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감정을 너무 소중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쉽게 꺼내놓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온갖 그 감정의 파도가 요동치는데도 입 밖으로는 꼭 필터를 한번 거쳐서 말씀하시죠. 지금 말하면 상황만 복잡해지겠지 뭐. 또 후회할 말 할까봐 무서워서 또 굳이 티낼 필요 없다. 이렇게 늘 스스로를 조용히 다스리는 그런 스타일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번 분을 아주 현명하고 또 믿음직한 사람으로 봐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또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그 이성적인 판단을 할 것 같은 사람. 하지만 그 덕분에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또 혼자서 감정을 좀 씹어 삼키는 그런 날들도 많이 있죠. 일할 때 억울해도 웃고 그냥 넘기시지만 집에 돌아오면 이불 속에서 이불킥, 다시 그 장면을 재생하면서 이불킥 하시는 그런 사람. 그때 왜 저런 말을 했냐 하면서도 겉은 고요한 호수인데 속은 여러 생각과 감정으로 꽉 찬 그런 고위 여사제의 이중성이 여러분 안에 그대로 있어요. 네. 그리고 바로 이 겉과 속의 간극이 다음 카드의 흐름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왜냐면 그렇게 감정을 눌러두고 책임감을 우선하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그 마음이 사실 어디까지 와 있냐면요. 바로 10번 소드 이 지점까지 왔답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한계선에 다다른 상태예요. 1번 분의 본심은요. 겉으로 보이는 차분함과는 전혀 달라요. 말로는 표현하진 않지만 안쪽에는 그 누적된 피로 또 감정이 쌓일 대로 쌓여 있는 모습이거든요. 나 왜 이렇게까지 버텨야 하나? 또 나도 좀 기대고 싶은데 나는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되나? 이런 속삭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문제는 그 말이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그 무너지는 순간을 가장 두려워하는 분들이시거든요. 이 성격수 사의 끈기와 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한번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끝난다. 요 불안이 아주 커요. 그래서 더더욱 혼자 버티고 또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혼자 상처를 감추려고 하시죠. 하지만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지쳐 있었던 겁니다. 겉으론 고위 여사제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하고 또 침착한 사람이지만 내면은 사실 그만 좀 쉬고 싶다.
요 작은 목소리가 계속 울리는 모습. 이 10번 소드는요, 여러분 안에 완벽주의, 자기 희생, 책임 과부하가 어떤 모양으로 쌓여왔는지를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요걸 좀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내면의 검은 파도가 조금씩 잔잔해지기 시작할 거고요. 이 고위 여사제의 겉으로는 신비한 조용한 모습 뒤에 10번 소드의 내면의 괴로움, 또 고통이 있다는 건 우리 1번 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묵묵히 버텨왔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네요. 남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 얼마나 책임감을 짊어졌는지, 또 얼마나 조용히 스스로를 다독여왔는지. 하지만 카드는 알아요. 그리고 지금의 이 흐름은 이제 내 마음은 내가 먼저 알아줘야 할 때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1번 분들은 평소엔 정말 차분하시죠. 겉으로 볼 땐 흔들림 없이 묵묵하게 버티는 사람처럼 보여도 근데 이 차분함이 사실 참고 참고 또 참고 있어서 생긴 차분함일 때가 많습니다. 이 5번 완제는요, 감정이 밖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조용히 싸움판이 벌어지는 카드입니다. 밖으로는 겉으로는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이렇게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대사가 오가죠. 왜 나만 이렇게 참고 있어야 하냐? 진짜 이제 다 내려놓고 싶다. 이런 감정들이 막 쌓였다가 어느 순간 선을 넘어가면 1번 분들은 갑자기 폭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갑작스러움은 사실 오랫동안 눌러온 내 감정의 종착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감정이 터지면요, 아주 금방 후회해요. 아, 또 참았다가 한 번에 쏟아냈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좀 자책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1번 분들에게 필요한 건요, 내 감정을 크게 만들기 전에 뭔가 미리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작은 통풍구를 만드셔야 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산책을 잠깐 나간다든지, 어떤 짧은 메모로 감정을 적어본다든지, 또는 정말 신뢰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조용히 털어놓는다든지, 이런 작은 통로가 조금 있다면 이 큰 폭발을 막을 수 있는 안전벨트가 되어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감정 반응 패턴이 다음 카드와 진짜 찰떡처럼 연결되네요. 우리 1번 분들은요, 감정이 쌓일 때는 아주 혼란스러운데 막상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놀라울 만큼 정확한 촉도 있으십니다. 이게 이 그림 얽힌 에너지예요. 1번 분들은 겉으로는 이성적인 사람처럼 보이죠. 실제로 또 분석도 잘하고 계산도 예리하고 또 계획도 꼼꼼히 세우죠. 근데 그 이성 뒤에 숨어 있는 진짜 힘은 바로 직감입니다. 직감. 이 그림 앓기는요, 마녀의 그림자 같은 고양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지혜를 말합니다. 1번 분들의 판단 방식이 딱 그래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뭐 데이터, 어떤 이유, 또 논리, 근거,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사실은 이미 마음속에 답이 내려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요건 요렇게 해야 할 것 같다? 뭐 저 사람은 믿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그 촉이 거의 다 맞아요. 문제는 여러분이 자기 촉을 잘 안 믿는다는 거죠. 이 성격수의 4번, 이 현실적인 면 때문에 근거 없는 감각을 좀 의심하고 스스로를 검열하시죠. 근데 중요한 선택에서 1번 분들은 항상 직감을 따랐을 때 더 좋은 길로 흘렀을 겁니다. 감정을 쌓아두다가 터지지만 결정은 본능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이런 독특한 조합이 1번 분들의 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번 분들은 감정을 단단히 묶어두시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섬세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일 때 혼란스럽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엔 누구보다 명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조합은 정말 쉽지 않은데 1번 분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갖고 계시네요. 겉으론 조용한데 내부적으론 깊고 강한 에너지로 움직이는 사람. 바로 그게 1번 분들만의 진짜 찐 매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번 분들을 볼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건요, 강한데 이상하게 따뜻하다, 요 에너지예요. 이 힘카드는요,
누군가를 막 억누르는 그런 힘이 아니라 부드럽게 감싸 안아서 또 안정시키는 따뜻한 온화한 카리스마를 말해요. 우리 1번 분들은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냥 못 지나치죠. 그 마음을 토닥거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까지 주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번 분을 이 사람은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다. 요렇게 느껴요. 그리고 요건 여기 뜬 클로버의 이 에너지하고도 아주 잘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뭔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사람. 또 가까운 사람에게는 누구보다 든든한 내면의 용기를 건네주는 힘 같은 사람입니다. 묵묵히 곁에서 버텨주는 그 힘이 타인에게는 큰 행운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강한 사람이면서도 정작 자기 감정은 잘 숨기는 거죠.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상대가 더 힘들어 할까봐 그런 거죠. 그런 마음 때문에 내 감정은 계속 눌러두고. 그래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건요. 바로 그 좋은 사람 증후군입니다. 네. 모든 사람의 기대를 다 들어줄 필요도 없고요. 또 항상 단단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나 오늘 조금 힘들어요. 요 한마디도 기꺼이 받아줄 테니까요. 그리고 사랑에서는요, 여러분은 정말 진심입니다. 연애를 가볍게 넘기는 타입이 아니라 한번 마음을 열면 그 안에서 감정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꽉 채워지고 싶은 그런 사람이시죠. 이 9번 하트는요, 감정의 충만함과 또 깊은 만족을 말합니다. 1번 분은 사랑할 때 이 사람이면 참 괜찮다. 이렇게 신뢰가 생기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완벽하게 마음을 열어요. 그렇게 문이 열리고 나면 내 온 마음을 다 걸고 상대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스타일. 맞으실까요? 겉으로는 이 고위여사제 같은 차분한 분위기가 있으시지만 사랑 앞에서는 그 사랑에서는 깜짝 놀랄 만큼 아주 솔직합니다. 다만 그 솔직함은 어떤 요란한 표현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또 섬세한 행동으로 묻어나는 거죠. 뭐 밥 먹었어? 추우니까 옷 잘 챙겨 입어라. 괜찮아? 난 괜찮다. 이런 작은 사소한 말들이 표현은 아주 조용한데 마음은 누구보다 깊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깨지면 타격이 아주 큰 이유도 여러분이 그 관계에 자신을 진짜로 걸었기 때문이에요. 진심으로 걸었기 때문이죠. 이 성격수 4번의 꾸준함과 안정성도 연애에서 오래 가고 싶은 마음, 또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나타날 겁니다. 연애를 하면 상대는 1번 분들을 말은 많지 않은데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 또 차분하지만 깊이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정말 여러분의 성격수 이 4번 본능을 그대로 비추는 카드인데요. 이 8번 클로버는 끈기, 그리고 누적되는 성과, 또 묵묵한 어떤 성장,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일 앞에서의 몰입력, 요걸 말하고 있어요. 1번 분은 일을 시작하면 그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끝까지 파고드는 스타일입니다. 책임감, 집중력, 조직력, 요 세 가지가 한 줄로 딱 잡혀 있고 한번 맡은 건 끝까지 완성해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죠. 누구보다 현실적이고 또 실용적이시라서 과정에서 쓸데없는 걸 잘라내는 그 감각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그 힘이 리더십보다는 그 운영력에 가깝다는 거예요. 앞에서 소리치는 나 따라와라 요런 사람이 아니라 이 판 전체를 안정시키는 중추적 축, 혼란을 정리하고 또 구조를 잡아주는 그 사람. 그 뭔가 여러분은 요란하지 않은 장인 같은 느낌이 듭니다. 꾸준함이 쌓여서 어느 순간 큰 실력으로 터지는 사람. 그래서 이 카드를 진로 쪽으로 읽어보면 기획, 관리, 또 교육, 어떤 설계, 또 구조화된 일, 데이터,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은 에너지에 진짜 빛을 발할 겁니다. 다만 하나, 일과 목표에 너무 몰입만 하시다 보면 내 인생 전체를 그냥 일 중심 요렇게 세팅해 버릴 수 있거든요. 성실함이 아주 큰 강점이시지만 때로는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도록 조절도 필요하십니다.
일은 내 삶을 위해 있는 거지, 삶이 일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메시지가 이어져요. 이 8번 클로버가 몰입의 힘을 보여줬다면 이 카드는 1번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기쁨 쪽으로 조금 더 열어보세요. 네. 지금까지 우리 1번 분들은 해야 하는 일, 또 지켜야 해야 하는 거, 뭐 책임, 요 단어로 스스로를 단단히 묶어두고 살아왔습니다. 그 덕에 많은 걸 잃었지만 반대로 일상의 온도는 조금 낮아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말해요.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즐거움 때문에 움직여도 된다. 뭐 좋아서 하는 일, 행복해서 선택하는 내 감정, 그걸 더 많이 허락해 주라고 하는 거죠. 우리 1번 분들은 가끔 그 기쁨을 느끼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 오래 독하게 살아오시느라 즐거움을 뒤로 밀어둔 적 있으시죠? 하지만 지금은 반대입니다. 이 기쁨을 느낄수록 여러분의 내면에 묶여있던 에너지가 풀릴 거고요. 이 8번 클로버의 성취력도 더 강하게 돌아오거든요. 내 삶이 더 따뜻해질수록 성격도 더 유연해지고 인간관계도 더 깊어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도 훨씬 더 풍요로워질 거랍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는 이것도 해도 괜찮다. 그리고 요거 해서 너무 좋아. 그렇게 마음의 작은 불빛들을 하나씩 켜주는 시기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내 책임감만으로는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기쁨이 들어올 때 비로소 완전한 균형이 완성되는 거죠. 자, 전체의 카드들을 종합해서 읽어보면요. 1번 분들은 정말 조금 독특한 조합을 지니신 분들인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딱 차분하고 이성적인 현실주의자 같아요. 근데 그 차분함 뒤에는 아무도 모르게 따뜻함과 애정, 그리고 그 감정의 깊이가 숨어 있네요. 말씀드리자면 그 이성적인 그 틀, 껍데기 속에 감정적인 그 로맨티스트가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스스로도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하냐, 요렇게 느낄 때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 모순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래 타고난 성격, 이 4번의 현실 감각과 이 10번 소드가 말해주는 내면의 섬세함이 서로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찐 성격, DNA를 뽑아보면요. 결국 세 가지 정도가 남네요. 버텨내는 힘, 또 따뜻한 감정, 그리고 현실적인 판단력. 요 세 가지가 조화롭게 섞이면 인간관계에서도, 일에서도, 또 사랑에서도 삶이 훨씬 더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겉으로는 고위 여사제처럼 냉정하고 신비로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속에서는 10번 소드처럼 말하지 못한 아픔, 불안들을 오래 안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선택 앞에서 망설이기도 하고 가끔은 마음속 갈등이 한꺼번에 막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모습조차도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단단함도, 혼자만 알고 있는 여린 감정도 둘 다 여러분을 완성시키는 퍼즐 조각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1번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의무, 책임감 말고 기쁨으로 살아가기.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버티고 너무 성실하게 살아만 내시느라 내 감정의 온도를 살짝 낮춰둔 적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이제는요, 내가 좋아서 선택하는 삶,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순간, 그걸 더 많이 허락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또 나를 진짜 성장시키는 그런 길이고요. 성격수는 태어난 내가 가진 기본값이라면 이 타로는 지금의 내가 살아온 결과값입니다. 우리 1번 분들의 본성 또 현실이 얼마나 닮았는지 느껴보셨나요? 오늘 이 리딩이 유난히 마음에 들어왔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이 진짜 나를 마주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요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더 이해하고 나를 더 잘 써먹는 인생, 그렇게 한번 가보세요. 해야 해서 사는 내 인생이 아니라 좋아서 사는 내 인생, 그렇게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을 저 해움이 따뜻하게 응원합니다. 그럼 1번 분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1번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해움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1번 분들께 그대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저 해움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의 성격 DNA를 완전 해부해 볼 거예요. 남들이 보는 나랑 내가 진짜 속으로 어떤 사람인지 그 차이 있잖아요.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사람들은 자꾸 냉정하다고 하고, 난 사실 되게 열인데 밖에서는 강한 척 해야 하는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오늘은 그 껍질 벗겨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행운과 기회를 더 크게 불러오는 주문이니까 영상 시작 전에 살짝 눌러두시면 오늘 리딩에 좋은 에너지 훨씬 더 강하게 들어올 겁니다. 자, 이제 바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2번 분들, 첫 카드부터 굉장히 깊습니다. 이 91이라는 숫자는 수비학에서 통제를 내려놓는 법, 그걸 배우는 여정을 말하거든요. 이게 그냥 어떤 포기나 또 체념이 아니라 그 완벽주의의 끝에서 얻는 자유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사실 이번 분들은 원래부터 머릿속이 아주 명료하고 뭐든 요건 이렇게 되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질서, 또 기준, 또 내 흐름, 내가 설정해둔 그 네모난 틀 안에서 움직여야 안정되는 타입이시죠. 그런데 이 91이라는 숫자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 91은 9와 1로 나뉘고요. 9는 마무리, 어떤 성찰, 또 내 지혜, 요걸 말하고, 1은 새로운 시작, 또 뭐 독립, 자기 확립, 여러분은 늘 무언가를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한 자리에 머무르는 시간보다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하고 떠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나답지 않다라고 느껴지면 되려 망설임이 없죠. 물론 이 결단력은 이번 분들의 강점입니다. 근데 이 깊이와 단호함이 때로는 스스로를 조금 조급하게 만들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왜 아직도 나는 이 자리일까? 또 이만큼 줬는데 왜 몰라주냐? 이런 마음이 스스로를 막 몰아붙이는 순간들 많으시죠? 그래서 이 90일의 핵심 과제가 바로 항복, 불복, 포기입니다. 이건 약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인생은 내 흐름대로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이 감각을 몸으로 익혀가라는 거죠. 이게 되게 시작하면 진짜 신기하게도 세상이 오히려 이번 분들을 위해 길을 열어줍니다. 그때 일과 또 관계가 내 편으로 붙기 시작하는 순간이 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제를 내려놓는 순간 요 연습을 하고 있는 이번 분들에게 지금의 에너지로 이 10번 펜타클이 떴다는 건 정말 정말 의미가 큽니다. 이 10번 펜타클은요, 결실, 또 안정, 어떤 축적된 신뢰, 그리고 내가 믿음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이번 분들은요, 외적으로도 또 내적으로도 꽤 단단한 상태입니다. 흔들리는 듯 해도 중심은 오히려 더 견고해진 그런 느낌. 나는 내가 쌓아온 걸 지켜낼 수 있다. 이 묵직한 확신이 확실히 생겨 있어요. 겉으로 보면 꽤 안정돼 보이시죠? 가족, 재정, 뭐 일, 관계, 누군가 보기엔 와, 저 사람은 저기에 참 자리 잘 잡았네, 요런 느낌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분들 마음속엔 늘 다음 단계가 있어요. 지금보다 더 단단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또 지금도 조금은 부족한 것 같다, 요런 안정 속에 늘 불안 같은 감정,
이건 진짜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90일이 가진 구와 또 시작 일의 순환이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10번 펜타클이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지금의 안정은 끝이 아니라 다음 도약을 위한 발판이다. 네. 그리고 이게 이 카드와 기가 막히게 이어져요. 이번 분들은 지금 이미 기반을 잘 다져 놓았고, 이제는 더 노력해야 하니까 불안한 상태가 아니라 충분히 안정적으로 그 흐름을 믿고 조금 놓아도 괜찮다는 순간에 와 있다는 거죠. 그동안의 성실함,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은 신뢰, 그리고 지금 이 10번 펜타클의 안정감, 이 셋이 다 맞물리면서 이번 분들은 지금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거예요. 성실함 1과 그리고 신뢰 9, 그리고 10번 안정감, 이렇게 셋이요. 이번 분들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서 조금만 내려놓아도 괜찮다. 내가 가진 것들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 감각을 배우는 시기라는 거죠. 그걸 배우면 오히려 더 큰 기회와 풍요가 들어오는 시기라는 거. 그리고 남들이 우리 이번 분들을 보면 제일 먼저 느끼는 건요. 아, 저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겠다. 이런 이미지인데요. 이 9번 완제는 말 그대로 생존자 카드거든요. 오랜 시간 뭔가를 버텨왔고 또 견뎌왔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난 사람에게만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우리 이번 분들을 보면서 아, 저분은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또 스스로 잘 해낼 사람 같다. 이런 강한 인상을 받죠. 근데 이 강함은 타고난 게 아니라 겪고 나서 만들어진 갑옷입니다. 과거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줬다가 실망했던 경험도 있으셨을 거고, 믿었던 만큼 상처받았던 일도 있으시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한 겹 한 겹 쌓여서 이제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그 결심이 지금의 단단한 갑옷을 만든 거죠. 그래서 남들이 이번 분들을 좀 차갑다, 또 가까이 가기 어렵다 느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건 내가 의도된 차가움이 아니라 본심을 함부로 내주면 또 이렇게 다칠까 봐 스스로 지켜낸 거리감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요 단단한 뭔가 그 외유내강의 페르소나 뒤에는 완전히 다른 색깔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다음 카드에서 그게 확 드러났는데요. 우리 이번 분들은 겉으론 혼자서도 잘 버티고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 같죠? 근데 여러분의 진짜 속마음은 완전히 달라요. 이 10번 컵은요. 사람이 전부다. 나는 사람과의 연결을 원한다. 요 가장 순수한 감정의 자리입니다. 이번 분들이 정말 원하는 건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나를 또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어떤 관계. 또 가족처럼 따뜻한 유대, 이런 안정적인 감정 표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깊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자주 다칩니다. 내 마음을 너무 많이 주니까 그만큼 상처도 깊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내 감정을 다 보여줘봤자 뭐하냐 이렇게 조심스러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9번 완즈처럼 겉모습은 단단해 보이는데 내면은 이 10번처럼 너무 따뜻해서 말 그대로 강한 껍질 플러스 말랑말랑한 속이죠. 누군가가 힘든 얘기를 하면 진심으로 마음이 아프고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고 남들에게 아낌없이 퍼주고 싶은 마음도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런 따뜻함이 뭔가 이용당하거나 착하다 이렇게만 가볍게 소비된 적도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은 내 세계에 들어올 사람은 진짜 내가 인정한 사람만 이렇게 마음의 문을 아주 천천히 열고 있는 상태예요. 이 바깥 9번 완즈는 단단한 갑옷, 그리고 속 10번 컵은 말랑말랑한 사랑 덩어리. 남들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진짜 본심은 사람이 좋아서 마음이 따뜻해서 더 조심스러운 사람. 이 조합이 너무 아름답고도 또 현실적으로 보여지네요. 겉모습은 전사, 속은 가족형. 딱 요런 느낌이랄까요? 자, 이제 겉과 속을 들여다봤으니 이제 감정이 흔들릴 때 이번 분들은 어떤 모습일지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반전이 나옵니다. 이 나이트 오브 컵이 뜨면요. 이번 분들은 사실 감정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정형이라고 해서 바로 티를 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척이 먼저죠. 마음속에서는 막 파도가 치고 있는데 겉에서는 괜찮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넘기시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가 이해받지 못했던 경험이 쌓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봤자 달라질 게 없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정 절약 모드를 탑재한 거죠. 그래서 이번 분들의 패턴은 이거예요. 폭발형이 아니라 누적형. 네.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리고 어느 순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가득 차면 갑자기 툭 터져요. 그리고 터지고 나서는 또 후회하죠. 아, 그때 좀 더 빨리 말할 걸. 내가 너무 쌓아뒀네. 이 나이트 오브 컵이 주는 조언은 딱 하나입니다. 감정은 올라올 때, 아주 작을 때 바로바로 소화해라. 그게 말로든 뭐 글로든 또 아주 짧은 한숨이라도 좋아요. 감정을 숨기는 건 강인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천천히 자신을 갉아먹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분들은 원래 누군가와 감성적으로 연결될 때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해도 되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마음을 열어도 괜찮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지는 카드가 더 스타라니. 와, 이건 정말 이번 분들 다운 그런 흐름인데요. 이 카드는 말 그대로 비전, 영감, 또 직감의 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번 분들은 논리형도 또 감정형도 아닌 완전한 비전형, 또 직감형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이게 이득인가? 이게 손해인가? 이런 계산보다는 이 방향, 뭔가 느낌이 좋다. 이쪽이 더 희망적이다. 이런 내적 신호를 더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느낌이 또 잘 맞아요. 감정이 막 맑을 때는 진짜 먼 미래를 먼저 보는 사람처럼 아주 선명하게 길이 보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이 흔들릴 때예요. 불안하거나 지치면 그 밝은 별빛이 가려지고요. 그렇다면 막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결정이 잘 안 서죠. 그게 바로 이번 분들의 의사결정 흔들림 패턴이고요. 더 스타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빛을 가지고 있다. 다만 여러분이 스스로 그 빛을 의심할 때 길을 잃을 뿐. 네. 이번 분들 판단이 흔들리는, 틀리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불안이 직감을 가려버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희망과 직감을 믿기 시작하신다면 다시 그 별빛이 커질 거고요. 결정도 명확해집니다. 이번 분들은 원래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겉으로는 단단한 9번 완즈, 속에서는 따뜻한 10번 컵, 감정은 누적형 나이트 오브 컵, 생각은 비전형 더 스타. 이렇게 이번 분들은 겉은 강해 보이지만 속은 누구보다 깊고 따뜻하고 상처인 조용히 아파하고 결정은 마음의 맑음으로 내리는 아주 섬세한 직감형 인간이십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감정이 막 차오를 땐 조금 더 빨리 스스로를 돌보는 거. 요거네요. 그리고 여기 러버스 카드는요. 단순히 사랑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마음을 줄 것인가 요걸 보여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번 분들의 인간관계를 보면 참 흥미롭죠. 겉으로는 딱 봐도 쿨해 보이는 사람. 자기 선 확실한 사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서로 가까워지는 순간 완전 다른 모습이 나와요. 가까운 사람들에겐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깊게 다 마음을 내어줍니다. 누군가 힘들다 그러면 그래 너 많이 아프겠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나도 아프냐 이렇게 같이 아파하는 스타일. 근데 여기엔 이번 분들만의 오래된 패턴도 숨어 있습니다. 항상 나는 괜찮다 하고 막 뒤로 밀어두고 상대 감정을 먼저 챙기는 버릇. 그게 처음엔 헌신처럼 보이는데 그게 오래되면 내 마음이 지쳐버리는 지점이 와요. 그래서 이 러버스는 살짝 속삭입니다. 너도 너를 선택해야 이 관계가 건강해진다. 네, 진짜 헌신은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와 상대를 동시에 지키는 균형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분들의 인간관계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균형 잡힌 사랑.
마음은 깊게 주되 나 자신도 잊지 않는 거. 이게 여러분 인간관계를 더 예쁘고 오래가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관계 패턴이 연애로 이어지면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평소엔 논리적이고 침착하신데 사랑만 찾아오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되시죠. 이 저지먼트 카드는 카드 그대로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마음을 하나 주면 끝까지 주고 상대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밝아지고 흔들리고 깊어지고 그만큼 애정도 솔직합니다.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 근데 여기엔 또 이번 분들만의 진짜 모습이 숨어 있는데요. 한 번 사랑한 사람, 또 한 번 받은 상처, 머리로는 지나갔어 해도 마음은 오래 품고 있어요. 이 저지먼트 특유의 다시 돌아보고 또 다시 느끼고 다시 평가하는 이 성향이 연애에서도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이 재회 생각이 나는 이유가 뭘까? 저 말이 왜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을까? 이런 감정이 되풀이될 때, 반복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가 내 마음을 좀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순간 이 91번의 성격수의 단단한 결단력이 확 올라오죠. 내가 너무 깊게 주는 만큼 끊어야 할 때는 정말 냉정할 정도로 선을 긋는 타입. 그러니까 결국 이번 분들의 사랑은요, 깊고 따뜻한 만큼 내 성장과 또 내 진심을 요구하는 사랑이에요. 감정 하나, 선택 하나, 인간관계의 방향 하나를 그냥 가볍게 넘기지 않는 사람. 상대를 통해 나도 변화하고 나를 통해 상대도 성장하게 하는 그런 함께 부활하는 사랑을 꿈꾸는 스타일이세요. 그리고 이번 분들의 커리어, 일, 스타일을 보면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만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빛나는 사람이십니다. 그 팀 안에서 자신의 영역을 확실히 지키면서 동시에 협력과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스타일이시죠? 이 3번 하트가 말해주듯 여러분은 일을 선택할 때 어떤 단순한 효율성이나 또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그 사람과의 관계, 의미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일이 누군가에게 어떤 행복을 줄 수 있을까? 또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을까? 이런 기준으로 움직이시다 보니 그 뭔가 자연스럽게 팀워크 속에서 창의력이 폭발하는 스타일이시죠. 하지만 감정 소모가 크면 번아웃이 빨리 찾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일과 감정, 또 나와 사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죠. 몰입은 좋지만 스스로를 잊고 몰입하면 관계도 깨지고요. 또 사람에게 몰입하다 보면 일의 흐름도 깨질 수 있거든요. 결국 이번 분들은 함께 만드는 즐거운 축제 같은 일, 그걸 추구하는 팀워크형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협력과 유대를 통해 내 에너지가 커지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목표를 이뤄가는 그 즐거움 속에서 진짜 내 힘을 얻는 스타일입니다. 리더십 역시 뭔가 독단적이기보다는 팀원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또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협력형 리더에 가깝네요. 그럼 이제 우리 이번 분들에게 필요한 성격 성장의 마지막 메시지. 여기 뿌리 내리기 카드가 떴네요. 지금까지 우리 이번 분들은 아주 높은 비전과 깊은 감정, 또 뛰어난 직관까지 갖췄죠. 더 스타가 보여주듯 희망과 이상을 쫓는 사람이고, 또 러버스와 또 10번 컵에서도 말씀드렸듯 관계와 감정에서도 깊이와 진심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필요한 건요, 현실 속에서의 정착입니다. 내가 진짜 편히 있을 수 있는 그 자리, 또 내 마음을 붙일 수 있는 사람, 그걸 만들어야 한대요. 높은 이상, 앞서가는 내 열정만 쫓다 보면 정작 내 뿌리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요 카드는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이다. 이제 그 멋짐을 현실 속에서 누려라. 요렇게요. 네. 본인의 성격적인 단점, 또 지나친 이상주의나 방어적인 태도, 또 연애에서의 그 과도한 평가 같은 것들을 좀 보완하시려면 가족, 고향, 내 기본 가치,
또 현실적인 안정감 같은 내 뿌리를 다시 뒤돌아보고 단단히 해야 할 때래요. 발을 땅에 붙이고 중심을 다질 때 여러분의 내면은 흔들리지 않고 진짜로 큰 나무처럼 뿌리 깊은 힘을 가지게 된답니다. 결국 이 카드가 말하는 건요. 뿌리를 지키면서 세상을 향해 더 깊고 자유롭게 떨쳐라 요거예요. 그 균형과 중심이 이번 분들의 삶, 그리고 관계, 일, 연애 모든 영역에서 안정과 성장으로 이어질 거라고 하고요. 뿌리를 다지고 현실 속에서 마음껏 빛나는 게 앞으로 이번 분들 과제이자 또 선물이 될 거네요. 자, 오늘 카드들을 쭉 흐름을 읽어보면요. 겉으로는 단단하고 아주 이성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누구보다 따뜻하고 또 헌신적인 감정형 인간이십니다. 그 뭐랄까요? 남들이 보는 나와 진짜 나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을 믿고 싶은 사람. 이성적이지만 결국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 요런 느낌이네요. 카드 흐름을 보면 이번 분들은 타고나기를 강력한 리더십과 깊은 연민을 가진 개척자 성격수 91번이에요. 현재는 10번 펜타클처럼 안정적이고 또 풍요로운 기반 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계시고요. 남들이 보는 여러분의 모습은 9번 완즈처럼 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선 단단하고 강인한 전사, 투사지만 내면 깊은 곳에선 20번 컵처럼 완전한 행복을 꿈꾸는 따뜻한 이상주의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선 6번 하트, 더 러버스처럼 헌신하고 관계의 조화를 추구하는 깊은 사랑 지향형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애나 사랑에서는 20번 스페이드, 저지먼트처럼 상대와의 그 관계를 되짚고 또 함께 성장하려는 진지한 평가형.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일할 때는 3번 하트처럼 동료들과 협력하고 즐겁게 일하는 협력형 리더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 2번 분들의 찐 성격 DNA는요. 감정의 깊이와 또 통찰력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단, 그 에너지를 남만 위해 쓰지 말고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써주세요. 여러분이 내려놓을수록 세상은 더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91번 항복, 굴복 카드가 말하는 내 삶의 비밀이기도 하고요. 우리 이번 분들 이제 여러분만의 그 견고한 왕국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남들에게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충분히 헌신하면서 살아가 보세요. 성격수는 태어난 내가 가진 기본값이라면 이 타로는 지금의 내가 살아온 결과값입니다. 이제는 나를 더 이해하고 더 잘 써먹는 그런 인생으로 가보자고요. 그럼 세상은 더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힘을 돌려줄 겁니다. 저 해움도 따뜻하게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이번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해움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분들께 그대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저 해움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리딩은 나의 찐 성격, DNA 해부편입니다. 진로, 인간관계, 또 연애까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세상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내 안의 본심은 어떤지까지 완전 파헤쳐 볼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요, 여러분의 해온 에너지를 더 크게 확장시켜주는 주문이니까 지금 살짝 눌러두시면 오늘 리딩이 훨씬 더 정확하게 와닿으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 1번 분들의 찐 성격 DNA 해부, 수비학 성격수 타로 리딩 진짜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3번 분들은요, 겉으로 보면 아주 따뜻하고 현실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뭔가 사람보다 먼저 에너지를 느끼는 분들이세요. 말투에서, 표정에서, 분위기에서 남들이 지나치는 그 감정의 떨림들을 잘 캐치해내는 아주 섬세한 영혼이시죠. 여기 타고난 성격수는 78. 이 78은요, 7 더하기 8. 그래서 15로 읽을 수 있고요. 15는 또 1 더하기 5. 그래서 6입니다. 핵심 진동수 숫자 6은요, 조화, 사랑, 또 책임, 돌봄을 상징하는데요. 근데 3번 분의 탄생수는 단순한 6이 아니에요. 7의 이 깊은 직관, 그리고 8의 현실적인 성취력이 같이 얹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해하는 능력도 아주 뛰어나시지만 그걸 현실에 적용하는 힘까지 잘 갖춘 타입이세요. 그래서 이 영적 사명 78의 진동수가 떴다는 건 그냥 나만 잘 살고 잘 먹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이 감각을 평생 쓰려고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타인에게 위로가 되고 또 타인에게 조언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흐름을 읽고 길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 그게 3번 분의 영혼이 원하는 삶의 방향이네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남들 마음을 너무 잘 알아버리는 만큼 내 마음을 챙길 여유가 자꾸 뒤로 밀려버린다는 거죠. 남 걱정은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데 정작 내 감정은 어깨 너머로 흘려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말해요. 너의 삶의 테마는 의미와 성숙이다. 하지만 먼저 너 자신을 돌보는 마음, 그 체력이 필요하다. 네, 맞아요. 이 카드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3번 분들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카드를 읽어볼 수 있는데요. 우리 3번 분들, 요즘 스스로 느끼진 않으실까요? 조금만 자극이 와도 마음이 막 스르륵 열리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막 설레고, 어떤 날은 괜히 여려지는 그런 느낌. 그게 바로 이 나이트 오브 컵 메시지입니다. 감정을 싣고 다니는 기사, 뭔가 감성의 전령사. 지금의 여러분은 이성보다 감성이 더 또렷하게 앞서 있는 시기예요. 감정선이 막 확 열려 있어서 작은 말에도 반응하고 작은 기쁨에도 마음이 흐드러지죠. 근데 이게 불안해서가 아니라 그 3번 분 내면에 영적인 직관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라서 성격수 78번의 영성, 이 깊은 감수성이 지금 막 물결처럼 일어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최근 들어 뭐 예술적인 영감이 막 솟아오르거나 또 감정 표현이 풍부해지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마음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경험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3번 분들은 영혼이 이끄는 그 감정 흐름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이 흐름은 성격수 카드가 말했던 영적인 소명과 굉장히 잘 맞고요. 타인을 돌보려면 먼저 내 감정이 깨어나야 하니까요. 지금 이 감정의 움직임은 3번 분이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위한 첫 신호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는 3번 분들은요, 딱 명확하다, 똑 부러진다, 또 흔들림 없다, 요 느낌이에요. 그 말도 군더더기 없고 판단도 빠르고 논리는 막 칼처럼 정확하고, 그래서 주변에서는 저 사람은 감정보다 생각이 앞서겠구나, 요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 여러분이 만들어둔 지적인 갑옷에 가까운데요. 예민한 감정선이 쉽게 다치는 걸 알기 때문에 겉은 일부러 더 단단하게, 더 날카롭게 세워두는 거죠. 이 에이스 오브 소드는요, 생각으로 나를 보호하는 방패 같은 카드입니다. 이 나이트 오브 컵에 예민한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인 갑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분은 흔들릴 일이 없겠지 하고 보시겠지만 속으로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오래 기억하고 조용히 막 곱씹는 그런 섬세함을 가지고 있죠. 겉모습은 이성적이고 단단한데 그 안의 마음은 물결처럼 예민한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게 지금 3번 분들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뜬 이 카드 딱 보고요. 아, 속으로는 늘 싸우고 계시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3번 분들은
외유 내강형입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또 말 잘 듣는 사람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경쟁과 긴장이 막 맴돌아요. 그리고 이제 겉모습과 완전히 다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여긴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오버완즈는 마치 그 마음 안에서 작은 전쟁이 계속 벌어지는 느낌인데요. 겉모습은 침착한데 속은 늘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게 맞냐? 더 잘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뭐 타인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들이대고 조용히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런 스타일이십니다. 이건 완벽주의에서 오는 자존심도 있고 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싶지 않다는 섬세한 마음도 숨어 있죠. 물론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저 사람은 불안 같은 거 전혀 없을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속에서는 경쟁심, 열등감, 자기 의심, 자기 기대가 한꺼번에 부딪히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 내면의 불꽃은 이 성격수 78의 영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해야 할 일이 크고, 감정도 깊고, 책임감도 무겁다 보니 늘 내면에서 열정과 압박이 동시에 타오르는 거죠. 그러니 3번 분들, 여러분이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불꽃은 부족함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또 에너지는 결국 3번 분들의 성취, 그리고 지혜, 깊이를 만들어 갈 거고요. 또 우리 3번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절대 약한 척 안 합니다. 그 신기할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 척 아주 잘하세요. 속에서는 막 폭풍이 몰아쳐도 겉은 괜찮고 문제없다 딱 버티는 스타일 있죠? 이게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이 튀어나오면 누군가가 나를 약하게 볼까봐 막 스스로를 꽉 조여오는 그런 패턴인데요. 말하자면 감정 폭발형이 아니라 철저한 통제형 감정 패턴인 거죠. 이 엠퍼러 카드는요, 내가 상황을 장악해야만 안정된다. 이 리더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고 하고 어떤 때는 모든 걸 내 방식대로 정리하려고 강하게 밀어붙이기도 하시죠. 근데 이 단단함의 그림자는요, 스스로도 모르게 마음에 접근하는 문을 조금씩 잠가버린다는 건데요. 누구보다 감정이 깊은 사람인데 강해야 한다는 이 압박 때문에 감정이 없어진 척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이 지친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이 리더 자리에 혼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겉과 감정을 꽉 잡고 있는 우리 3번 분들의 속 생각을 들여다보면 여기서 또 반전이 있어요. 이 9번 소드는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밤잠 설친다. 그 복잡하고 섬세한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카드입니다. 겉으로는 냉철, 해결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 결정 하나 내리기까지 머릿속에서는 막 수십 개의 시나리오가 돌아가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누구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감정도 끼어듭니다. 머리는 차갑게 판단하려고 해도 결국 마지막엔 내 마음이 그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요걸로 결론이 나는 타입이세요. 그래서 3번 분들의 판단 기준은 논리의 도덕성, 거기에 감정의 정직함, 이게 동시에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들보다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고 그 완벽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결정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었죠. 결국 이 복잡한 사고 패턴은 사모분들에게 큰 지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스스로를 잠 못 들게 하는 과도한 상상, 걱정 루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에게 필요한 건요, 이 생각을 다 끝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정해야 생각이 끝난다. 요걸 기억하신다면 훨씬 더 가벼워지실 겁니다. 우와. 그리고 이 카드는 정말 3번 분들의 그 인간관계를 너무 예쁘게 말해줍니다. 3번 분들. 겉으로는 아주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마음을 열기만 하면 완전히 다른 진짜 나가 툭 튀어나와요. 이번 하트는요, 감정의 상호성, 뭐 조화로운 연결, 요걸 말하는 카드라서 그만큼 우리 3번 분들은 한번 마음을 준 사람에게는 끝까지 따뜻하고 균형도 맞춰주고 함께 가려고 하는 파트너형 인간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보이지 않는 그 사소한 마음까지 다 챙겨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와 친밀해질수록 3번 분들의 다정함과 배려는 더 빛나겠죠. 하지만 여기엔 아주 조용한 패턴이 하나 있는데요. 내 감정은 나중, 상대 감정이 먼저, 요겁니다. 이건 착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편해야 관계가 편하다고 느끼는 본인 성향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입장으로 보면 와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지만 막상 3번 분들 마음속에서는 그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쌓일 때가 많죠. 상대는 몰라주는데 나는 너무 애써버린 그 마음. 그게 3번 분들을 계속 피곤하게 하고 가끔은 조용히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마음이 되길 만들어버리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3번 분들은 누구보다 부드럽고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고 싶어하는 다정한 동반자랍니다. 이게 바로 이번 하트가 보여주는 3번 분들의 순수한 인간관계 에너지. 그리고 3번 분들의 연애 스타일은요. 단순히 그냥 사랑한다 요걸로 끝나지는 않아요. 굉장히 깊고 성숙하고 사려 깊네요. 이건 감정의 독립형 연애 패턴인데요. 사랑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이 9번 다이아몬드, 더 허미 카드. 이 카드가 말하는 건요. 혼자만의 감정 정리 시간에 깊은 영적, 내면적 사랑을 말합니다. 3번 분들은 사랑하면 진심으로 몰입하지만 그 감정을 자기 안에서 한 번은 정제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대요. 누가 싫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너무 빠르게 붙어버리면 오히려 본심이 흐려지는 것 같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지만 나의 공간도 소중하다. 이런 연애관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게 사실 굉장히 성숙한 건데 문제는 상대가 너무 감정 의존적이거나 확신을 막 자주 받고 싶어하는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이면 이걸 거리감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3번 분들은 사랑이 식어서 조용해진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내면에서 조용히 감정을 정리하고 있는 거라서. 그리고 또 하나 3번 분들의 사랑은 깊이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의미 중심입니다. 말로 다 쏟아내기보다 서로의 가치관 또 인생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지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딱 맞닿은 그 순간에 진짜 사랑을 느끼는 그런 타입이세요. 그래서 연애에서도 항상 함께 성장하는 관계, 또 마음이 투명해지는 관계,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더 나은 관계로 끌어내주는 관계를 원합니다. 말하자면 3번 분들은 사랑이 그냥 단순히 달달한 게 아니라 깊고 묵직하고 영혼이 닿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더 허밋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사랑은 조용하지만 매우 진실하다. 그 깊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이 카드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정체는 곧 목말림이다. 3번 분들은요. 같은 자리에서 오래 머무는 순간 에너지가 서서히 말라버리는 타입이래요. 그래서 늘 배우고 늘 확장하고 다음 단계로 향해 나아가야 숨이 트이시는 거죠. 멈추면 불안해지고 움직이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람. 감정은 깊지만 이래서는 신기하게도 되게 차분하고 분석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성적인 이성형인 거죠. 마음을 읽는 감각이 뛰어나니까 사람이 얽힌 문제도 또 구조적인 문제도 현실적으로 아주 잘 판단하세요. 그래서 리더십도 좀 다릅니다. 앞에서 막 끌고 달려가기보다는 방향을 잡아주고 필요한 말을 건네주고 옆에서 조용히 길을 밝혀주는 약간 멘토형 리더에 가까워요. 그래서 상담, 교육, 어떤 창작, 또 글쓰기, 컨텐츠, 연구, 분석 이런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그런 일이 필요한 거라면 어딜 가든 잘합니다. 하지만 이 6번 스페이드는 아주 솔직한 메시지도 함께 주는데요. 당신은 변화할 때 살아난다. 네. 3번 분들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갈 때마다 오히려 운이 확 트이는 스타일이라서 한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 번아웃이 금방 온답니다. 그렇담 3번 분의 커리어는 정체에서 성장을 하는 거고 다시 또 도약을 해야 한대요. 이런 식으로 스텝을 밟아야 가장 자연스럽고 편하죠. 어떤 불필요한 고집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시거든요. 우리 3번 분들 일할 때는 그야말로 변화에
선두주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정말 3번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카드가 말하는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다. 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감정은 깊고 생각은 많고 또 판단하기 전에 모든 가능성을 미리 계산해보고 그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까지 있으시죠. 문제는 그게 종종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됐다. 뭐 조금만 더 완벽해지면 요런 자기 억제, 자기 검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카드가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이제 그만 의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는 이미 준비가 끝났다. 네, 맞죠.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감정 속에서 숨어있는 직관을 꺼내서 여러분의 힘으로 써야 할 때입니다. 사모분들은 원래 영적인 감각도 있고 현실적인 판단력도 있고 감정의 깊이까지 있으세요. 그 세 가지가 균형을 잡는 순간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강해지시고요. 지금 필요한 건 더 준비 이게 아니라 이미 있는 힘을 인정하는 내 용기. 그걸 딱 한번 선택하면 지금까지 눌러있던 내 에너지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사모분들의 다음 단계는 스스로의 리더가 되는 거. 남이 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힘으로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정말 내 눈앞에서 환하게 밝아질 겁니다. 자, 전체 카드들을 종합해서 읽어보면요. 우리 3번 분들의 성격 DNA를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이래요.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깊다. 그리고 그 깊이가 바로 힘이다. 네, 겉보기엔 정말 똑 부러져 보입니다.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상황 판단도 빠르고요. 사람들은 3번 분들을 보면서 감정 기복 없고 일 참 잘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실제 모습은 훨씬 더 섬세해요. 감정도 깊고 책임감 강하고 늘 마음속에서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를 끊임없이 되짚는 자기 성찰형 완벽주의자. 누구보다 따뜻한데 그만큼 상처에도 예민한 영혼이십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겉으로는 안정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진심을 다주는 그런 헌신형이시고요.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스스로 조금 손해보는 일도 많았을 겁니다. 연애에서는 재미있게도 독립적이신데 그 깊이를 포기하지 않는 스타일이고요. 혼자만의 공간은 필요하지만 사랑할 때는 누구보다 속 깊고 진중하시죠. 가볍게 스쳐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일에서는 감정과 이성을 동시에 쓰는 약간 밸런스형 멘토 같은 사람이세요. 감정만으로도 이성만으로도 가지 않고 이 두 가지를 아주 절묘하게 섞어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만드시죠. 그래서 상담, 교육, 창작, 연구 같은 깊이 통찰이 필요한 분야 아주 잘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3번 분들은 정체에 가장 취약하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살아나는 사람이라 같은 자리에 오래 머무르면 금방 번아웃 옵니다. 변화할 때 운이 트이고 새로운 환경에서 더 빠르게 성장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게 3번 분들만의 독특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3번 분들은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버릇 있다고 말씀드렸죠? 언제나 나는 아직 부족하다. 조금 더 준비해야 한다 하면서 스스로의 힘을 숨겨둡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딱 잘라 말씀드렸어요. 이미 너는 충분히 강하다 이렇게요. 그 3번 분들 안에 빛을 인정하고 꺼냈을 때 감정 속에 있는 직관을 힘으로 바꿀 때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키워드입니다. 3번 분들 삶을 관통하는 말은 이거예요. 성숙한 감정, 의미 있는 관계, 그리고 진심의 힘. 그 남들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3번 분들만의 고유한 에너지죠. 그동안 감정이 예민해서 힘들었던 순간 있으셨지만 그건 약점이 아니라 사람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이제는요, 그 감수성을 내가 흔들리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특별한 이유라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 순간 3번 분들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성격수는 태어난 내가 가진 기본값이라면 타로는 지금의 내가 살아온 결과값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찐 성격, 해부 같이 해봤는데요. 오늘 이 리딩이 유난히 마음에 들어오셨다면 그건 여러분이 진짜 나를 마주하고 한 단계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더 이해하고 또 나를 더 잘 써먹는 인생으로 가보세요. 저 해움도 우리 3번 분들을 따뜻하게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3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3번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북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헤이홈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3번 분들께 그대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저 헤이홈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 사 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들이 보는 나와 진짜 내 모습이 다르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오늘은 수비학 성격수 타로로 여러분의 진짜 성격 DNA를 완전히 회부해 드립니다. 재미와 통찰 이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운 에너지를 더 키워주세요. 자, 그럼 이제 4번 분들의 수비학 성격수 타로 리딩, 찐 성격 DNA 싹 다 해부 들어갑니다. 와, 우리 4번 분들 카드가 첫 시작부터 너무 강렬합니다. 여러분의 성격수 19번 프라이드 카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답게 내 길을 뚜벅뚜벅 걷는 사람, 요 메시지를 품고 있는 카드인데요. 이 숫자 19는요, 1과 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비학에서는 보통 한 자리 숫자로 풀이하는데요. 1 더하기 9, 그러면 10. 그리고 10은 1 더하기 0, 그러면 1이 되죠. 그래서 4번 분들의 타고난 핵심 성향은 새로운 시작, 리더십, 또 독립성, 어떤 개척 정신을 상징하는 숫자 1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 10이라는 완전수와 또 9라는 숫자가 주는 완성, 지혜, 어떤 연민, 또 폭넓은 이해심, 요 기운이 더해져 있고요. 게다가 인생 키워드인 이 프라이드, 자존심, 긍지가 이 모든 걸 아주 절묘하게 엮어줍니다. 이 두 숫자가 만나 만들어내는 19는 말 그대로 존엄 그리고 책임을 짊어진 리더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은 스스로의 기준이 아주 뚜렷합니다. 누가 뭐라든 난 이렇게 할래요. 이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근데 그 당당함 뒤에는 사실 아무에게도 말 못한 고독 그리고 부담감도 숨어 있어요. 19번은 빛이 강한 만큼 그림자도 깊게 길게 드리워지거든요. 성공할수록 뭔가 그 외로워지는 타입, 또 칭찬받을수록 책임감이 늘어나는 타입. 다들 여러분을 믿고 기대고 따르는데 정작 4번 분들 마음속에서는 나도 좀 쉬고 싶은데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데 이런 속삭임이 조용히 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의 교훈은 딱 하나예요. 자존심과 책임감 사이에서 나를 잃지 않는 법. 네. 리더로 태어났지만 늘 강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부터 할 리딩은 여러분이 짊어진 무게를 조금 내려놓고 진짜 나의 힘을 지키는 여정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그래서일까요? 지금의 4번 분들은 솔직히 너무 지쳐 계십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심지어 괜찮다 말도 잘하시는데 마음속에서는 뭔가 끝없이 돌아가는 생각들 때문에 잠도 편히 못 이루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내가 잘하고 있냐? 이 정도로 되면 안 되는데 뭐 조금만 더 잘했어도 이렇게 4번 분들의 그 강한 자존심과 완벽주의가 지금은 나를 몰아붙이는 그런 칼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여기 9번 소드가 보여주는 건요. 실수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고 머릿속에 커져버린 압박감입니다. 책임감이 큰 사람에게 특히 자주 나오는 카드거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휴식이 필요해도 지금 쉬면 막 뒤처질 것 같아서
내가 이걸 놓으면 다 무너질 것 같아서 뭐 이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막 이렇게 조여오는 느낌. 정작 누구보다 잘하고 계시면서 스스로에게 끝없이 엄격하고 가혹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19번의 존엄한 리더십이 지금은 혼자 짊어진 무거운 짐, 요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선명합니다.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은 더 버티는 힘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4번 분들, 타고난 이 강함 때문에 약한 척을 못하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이라서 약해질 기회를 못 받은 것뿐이에요. 이번 리딩은 그 강함 속에 숨어 있는 본 모습, 그리고 지금의 흔들림까지 부드럽게 다독이듯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4번 분들, 겉으로 비춰지는 여러분은 정말 말 그대로 뭔가 해내는 사람 그 자체입니다. 일도 빠르게 감잡고 센스도 좋으시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중심을 잡는 그런 타입. 이 마법사 카드는요,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는 능력, 어떤 창의적인 감각, 또 상황을 컨트롤하는 힘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4번 분들을 보면 이런 생각할 겁니다. 와, 저 사람은 그냥 뭘 해도 잘한다. 저분 있으면 정말 든든하다. 이게 진짜 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여주는 페르소나는 능력 있고 또 안정감 있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격수 19번의 당당한 이 프라이드가 마법사의 자신감과 아주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이렇듯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겉모습. 겉으론 여유로운데 속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섬세하시거든요. 사람들은 4번 분들이 괜찮겠지 하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 무심한 기대가 오히려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 때도 많을 겁니다. 존경은 받아도 정작 따뜻한 공감은 덜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너무 잘하는 사람 옆에선 사람들은 쉽게 그 사람도 힘들겠다, 그 상상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겉모습과 내면의 극적인 대비가 드러나네요. 마법사처럼 완벽하게 보이는 여러분 속엔 사실 불안, 상실감, 뭐 또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게 아주 깊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 5번 펜타클은 단순한 그냥 물질적인 그런 결핍만 말하는 카드가 아니에요. 어떤 정서적인 결핍, 또 내 마음의 외로움, 또 혹시 버려지면 어쩌지 이런 마음의 냉기, 그걸 의미하기도 해서 4번 분들은 사실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너 진짜 잘한다 말 한마디만 해줘도 금세 막 마구마구 막 에너지가 살아나는 그런 분들. 근데 반대로 비판이나 무시, 가벼운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확 쪼그라드는 예민함도 함께 갖고 있으세요. 그래서 상처받기 싫어서, 도움 청하기 싫어서 차라리 이렇게 그냥 혼자 해결하려고 버티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이렇게 마법사처럼 빛나는데 내면은 점점 더 고립감이 커지는 그런 구조로 가버린 겁니다. 4번 분들은 강해 보이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여리고 정말 그 유리처럼 투명하고 순해요. 누구보다 의지하고 싶고 누구보다 기대고 싶지만 그걸 말하는 게 너무 어려운 분들. 나 힘들어.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제일 큰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이시네요. 그러니 이 5번 펜타클 카드가 주는 메시지는 아주 정확하죠. 당신이 만든 벽 때문에 당신이 더 외로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 벽은 언제든 여러분이 스스로 허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우리 4번 분들은 평소엔 정말 단단해 보이세요. 일도 묵직하게 해내고 또 감정적으로도 흔들릴 때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스트레스나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여러분의 에너지는 번개처럼 빠르게, 아주 빠르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로 끝내야 한다. 또 일단 행동부터 해보자. 이렇게요. 왜 많은 사람들은 힘들면 그냥 멈추고 흔들리지만 사모분들은 오히려 속도를 올려서 문제를 뚫고 지나가려는 타입인데요. 감정이 복잡해도 불안해도 또 마음 한켠에서는
울컥해도 그걸 느끼는 것 대신 행동으로 덮어버리시죠. 물론 이게 능력자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뭐 해결력도 좋고 위기 대응 능력도 뛰어나니까요. 근데 이 8번 완지의 속성은 빠름과 폭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눌러두고 계속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감정이 한꺼번에 막 쏟아져서 나만 왜 이렇게 힘드냐 하는 순간 찾아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빨리 평정을 되찾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만큼 예민한 감수성이 숨어 있어요. 바로 그 점이 이어서 뜬 3번 완즈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즉각 행동형으로 반응하는 4번 분들이지만 정작 생각의 깊이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시네요. 3번 완즈는 지금보다 더 넓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 기회를 미리 읽는 눈을 가진 사람, 요 상징이 아주 강한 카드입니다. 4번 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감정이나 어떤 순간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항상 한 발 앞을 보고 판단하죠. 이걸 하면 내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까? 또 여기서 배우는 게 뭐가 있을까? 이 선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이렇게 뭔가를 선택해도 감정보다 결과와 방향성을 먼저 보는 스타일. 그래서 주변보다 더 빠르게 트렌드를 읽고 새로운 가능성을 먼저 포착하는 그 감각 아주 뛰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속 깊은 고민도 숨어 있어요. 너무 이렇게 미래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부분은 자꾸 뒤로 밀려나죠. 머리로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지만 가슴은 따라오지 못해서 어느 순간 공허함 찾아오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이 8번 완지에서 보였던 빠른 반응, 감정 억눌림, 요게 3번 완지에서는 그 미래를 향한 높은 기준과 책임감으로 이어지네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은 감정은 눌러두고 머리는 멀리 내다보고 몸은 빠르게 움직이면서 혼자서 엄청나게 많은 걸 견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앞을 향해 나아가는 힘은 이미 충분하니 이제는 지금의 나에게도 한번 시선을 돌려줘도 된다. 너무 멀리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나도 보자고요. 우리 4번 분들은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요. 너무 많은 걸 잘 버티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 카드 정말 강렬하네요. 4번 분들의 인간관계는 말 그대로 따뜻함과 통제의 공존 같은 느낌이랄까요? 겉으로는 누구보다 친절하고 센스 있지만 속마음은 의외로 굉장히 예리하죠. 저 사람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다 보여. 막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의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읽어내는 감각 있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리함이 때로는 통제욕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정말 좋으면 완전히 빠져들고 또 끌어안고 싶고 나만 보고 있어줬으면 하고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약간 그 집착에 가까운 애착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마음이 식어버리면 그 순간 감정의 끈을 그냥 툭 놓아버리죠. 한번 정이 떨어지면 다시 붙기 어려운 사람. 이게 딱 이 악마, 데빌, 올가미 같은 양면성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의 또 중요한 특징. 약점 잡히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는 거. 네. 맞으실까요? 그래서 진짜 내 마음은 보여주지 않고 상대가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조금 벽을 세우는 타입입니다. 연인, 가족, 정말 친한 사람조차 속을 할 수가 없다. 말을 안 해. 이런 이야기 듣기 쉬운 유형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건요. 사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 결핍을 숨기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했겠죠? 정말 사랑하고 싶고 깊게 연결되고 싶지만 그만큼 상처받을까 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4번 분들과의 그 관계는 강렬하지만 복잡하고 진심이 깊은 만큼 위험해지는 스타일. 아끼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어렵고 그런 섬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애 카드 3번 다이아몬드로 이어지는데요. 연애를 할 때 우리 4번 분들은요. 첫인상은 아주 차갑고 이성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감정이 커도 바로 티를 안 내고 마음속에서 자동으로 계산부터 들어가죠.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사람이랑 미래를 그릴 수 있냐? 이렇게 감정과 현실을 동시에 따져보는 스타일. 그래서 초반엔 좀 어렵다, 차갑다 이런 말 자주 들으실 거고요.
하지만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애를 단순 그냥 감정놀이처럼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뭔가 전념하는 타입이세요. 같이 뭔가 만들어가고 함께 성장하고 또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4번 분들에게 연애란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작업에 가깝습니다. 감정만큼이나 함께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도 한 가지 패턴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헌신하는 만큼 상대도 진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속으로 금방 지치고 돌아서죠. 그래서 4번 분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열정형 이성주의자.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감정은 누구보다 뜨겁고 깊지만 겉으로는 차분하고 조심스럽게 절제해서 표현하는 사람. 괜찮아. 나 신경 안 써. 요렇게 말해도 사실 속으론 많이 바라보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5번 클로버, 악마, 대빌에서 드러난 깊은 애정, 통제,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이 3번 다이아몬드에서는 신중하지만 헌신적인 사랑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4번 분들은 사랑할 땐 진심이고 그리고 그 진심이기에 더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러울수록 이렇게 깊어지는 사랑. 의외로 연애에서 가장 성숙한 타입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정말 진짜 멋진 카드가 이어졌네요. 여러분은 단순히 그냥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철학과 또 통찰로 해석하는 사람이네요. 겉으론 더 매지션처럼 능숙하고 유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논리 그리고 직관을 동시에 활용하는 타입이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읽는 그 예민함이 있고 그 덕분에 상담이라던가 교육, 리더십, 기획 또는 예술 쪽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긴 해요. 내가 맞다. 이 신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 협업에서는 속 터지는 경우 많으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뭔가 비효율성, 그게 눈에 띄면 참지 못하죠. 못 참죠. 하지만 이건 4번 분이 가진 완벽함과 책임감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어서 결국 이 카드는 4번 분들이 리더가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임을 말합니다. 이 퀸하트, 고위 여사제 카드는요, 남 밑에서 오래 머물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브랜드와 이름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타입. 자신만의 방식과 철학으로 일을 수행하면서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뭐랄까요? 아주 고요한 리더 스타일? 몰입력이 뛰어나지만 단순히 그냥 바쁘게 움직이는 몰입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도 꿰뚫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내면의 깊은 몰입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번 분들이 만드는 결과물은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자신만의 철학이 담긴 작품과도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카드 진짜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우리 4번 분들의 인생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맛보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완벽하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살아있음의 그 즐거움을 놓치기 쉽죠. 여러분의 인생은 싸움이 아니라 춤, 댄스입니다. 조금 틀려도 괜찮고 실수해야 또 색깔도 생기고 그 색이 바로 4번 분들의 매력이죠. 이제는 성과보다 뭔가 온전함을 추구할 때로 보여져요. 완벽한 게 아니라 행복한 나로 사는 게 성장의 포인트죠. 내면의 불안, 그리고 강한 자존심, 지나친 추진력 때문에 때로는 삶의 순간을 즐기지 못했을 수 있는데요. 이 카드가 말하는 건 단순합니다. 진짜 즐겁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라. 그 순간을 온전히 음미하고 마음을 열어라.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내면에 갇혀있던 내 에너지 해방되고요. 진정한 나, 자아와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목표만을 쫓느라 지치지 마시고 삶의 순간을 열정과 즐거움으로 한번 채워보세요. 4번 분들 이미 충분히 멋지고 강하시지만 이제는 행복하고 또 유연한 삶을 즐기는 게 진정한 성숙 그리고 성장의 길이다. 요건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자, 4번 분들 오늘 여러분의 찐 성격 DNA 해부 리딩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리해보면 여러분은 겉보기엔 모든 걸 다 해내는 능력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훨씬 복잡하고 풍부한 내면을 가진 분들입니다. 핵심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뭔가 그 자존심 강한 완벽주의형 리더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능력자 이렇게 부르지만 그 능력은 때론 외로움과 불안감에서 비롯된 거고요.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 5번 펜타클처럼 상실감, 그리고 결핍감, 그리고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고요. 그리고 이 9번 소드처럼 내면의 불안을 막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매지션처럼 냉철하고 유능하게 보이죠.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서는 8번 완즈처럼 빠르고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감정적 그 즉흥형이 보이고요. 의사결정은 3번 완즈처럼 현재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형, 사고형, 미래형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5번 클로버, 더 데빌처럼 강한 소유욕과 집착, 때로는 이기적인 면모가 나타나기도 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애정을 주지만 마음속에서는 막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섞여 있죠. 때로는 강한 감정적인 반응, 소유욕으로 주변과 마찰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애나 사랑에서는 이 3번 다이아몬드처럼 상대와 함께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고 또 거기서 애정을 느끼는 약간 협력적 실용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감정 표현은 좀 절제되어 있지만 마음속 깊은 열정, 헌신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할 때는 퀸 하트, 고위 여사제처럼 자신의 직관, 내면의 지혜를 바탕으로 조용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비로운 조언자형 리더시고요. 단순히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느낌을 담아 결과를,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 같은 스타일이시죠. 정리하면 4번 분들의 찐 성격 DNA는 강한 자존감과 추진력을 가진 야망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성격수가 내가 태어나 가진 기본값이라면 타로는 지금의 내가 살아온 결과값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더 이해하고 나를 더 잘 써먹는 그런 인생으로 가보세요. 인생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즐기는 겁니다. 진짜 나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여러분의 최고의 무기예요. 4번 분들의 강함, 지혜, 열정이 이제 진정한 매력과 행복으로 빛날 차례시네요. 저 해움도 따뜻하게 응원합니다. 그럼 4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4번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해움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4번 분들께 그대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저 해움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 5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진짜 성격 DNA, 신들린 타로로 성격 분석해드립니다. 겉보기와 속마음의 차이를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겉모습만 믿고 살다간 놓치는 게 많죠? 오늘은 수비학, 성격수 타로로 겉과 속, 강점과 약점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구독, 좋아요로 행운 에너지 충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5번 분들의 찐 성격 DNA 지금부터 완전 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5번 분들 첫 카드부터 너무 정확하게 나왔어요. 이 56, 관계의 변화 이 카드는요. 딱 여러분의 삶의 주제 같은 느낌인데요. 이 숫자 5와 6을 더하면 11, 그리고 11은 1 더하기 1로 최종적으로 2의 기운까지 이 모든 흐름이 하나로 모여서 나는 사람을 통해 성장하는 인생을 산다. 이걸 아주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는요, 변화, 그리고 자유,
움직임의 숫자고요. 6은 따뜻함, 책임, 조화의 에너지거든요. 이 둘이 만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혼자보다는 관계 속에서 더 나다운 내가 드러난다.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5번 분들은요. 누구와 스쳐 지나가더라도 그 안에서 의미를 읽어낼 수 있고 마음으로 연결되는 순간에 굉장히 큰 힘을 얻는 타입이세요. 사람 때문에 물론 힘들기도 하지만 또 결국 사람 덕분에 다시 일어나는 분들이시죠. 기본 성격도 아주 재밌습니다. 어디 가도 금방 적응하고 새로운 환경이 두렵다기보다 여기엔 또 어떤 사람,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이런 호기심이 먼저 앞서는 편이세요. 다만 마음이 깊고 따뜻한 만큼 누군가에게 너무 몰입하거나 또 상대의 감정선에 자신을 과하게 맞추다 보면 감정적으로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마저도 여러분은 내가 또 누군가를 너무 깊이 받아들였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배워가며 성장하더라고요. 결국 5번 분들의 인생 키워드는 이렇게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 진짜 나를 발견한다. 네. 그리고 여기 4번 완즈 카드. 이 조합 너무 좋아요.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우리 5번 분들에게 지금 아주 딱 맞는 흐름입니다. 요즘 들어 마음이 한층 안정됐다는 그 느낌. 조금 덜 흔들리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자리가 예전보다 편해졌다 그 느낌 혹시 살짝 느끼셨나요? 이 4번 완즈는 그런 내 마음의 자리 잡기를 말하는 카드입니다. 예전에는 왜 나만 마음을 쓰냐? 나는 왜 항상 혼자인 것 같냐? 이런 외로움이 잔잔하게 깔려 있었다면 지금은 그 자리가 천천히 같이 웃는 자리 이렇게 바뀌고 있네요. 인간관계에서의 긴장감도 풀리고 또 그 뭔가 내 편이 생긴 듯한 안정감이 들어오는 시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안정이 그냥 멈춤이 아니라 뭔가 변화를 사랑하는 이 5번 에너지에게 이 4번 완즈는 다음 도약전에 쉬어가는 평온한 약간 정착지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이 시기엔 불안해서 또 변화를 찾기보다는 지금 느껴지는 그 따뜻함, 온기, 안정감을 충분히 흡수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바로 다음 단계의 성장에 가장 큰 힘이 되거든요. 수비학 숫자 이 56이 말해주는 건요. 내 인생은 인간관계 속에서 깊어진다. 이런 근본적인 성향. 그리고 4번 완즈는 그 관계의 변화가 지금의 나에게 안정과 기쁨을 가져오고 있다. 요 현재의 상태. 즉, 과거에는 좀 흔들리면서 성장해 오셨다면 지금은 잠시 그 안정 위에 서서 다음 변화를 위한 마음의 에너지를 채우는 시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5번 분들, 남들이 5번 분들을 볼 때는요, 은근히 그 포스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요. 말투는 다정하고 따뜻한데 그 쉽게 넘을 수 없는 어떤 산이 딱 있어 보여서 저 사람 자기 세계 확실하다 이런 느낌을 종종 줍니다. 이 킹 오브 완즈는 원래 리더, 또 추진력, 비전을 상징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 자연스럽게 중심을 잡는 사람, 주도권을 쥔 사람이라고 느껴요. 특히 어떤 단체, 그룹 안에서는 저 사람 없으면 분위기가 잘 안 돌지 요런 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존재감이 단단하고 말 한마디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겉모습 뒤에는 사실 내가 잘해야지. 내가 다 책임져야지. 요런 보이지 않는 부담감도 함께 보이거든요. 남들이 보는 여러분은 분명히 카리스마 있는 사람, 막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 그런데 이 리더의 이미지 뒤에는 나도 가끔은 누구에게 기대고 싶다. 이렇게 조용히 숨겨둔 마음이 자리하고 있어요. 겉모습은 뜨거운 불의 에너지. 하지만 그 불을 너무 오래 들고 있다 보면 혼자서 막 타오른다는 그런 외로움도 있다는 걸 아무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완전 반전 카드가 나옵니다. 겉으로는 킹 오브 완즈처럼 단단하고 리더 같은데 내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이 저지먼트는요. 각성, 재탄생, 그리고 영적 성장의 카드예요. 우리 5번 분들의 속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또 섬세합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한번 웃었다고 해서 속에서 다 웃고 있는 건 아니고 항상 마음 한편에서 이 선택이 내 길에 맞을까? 지금의 나는 어떤 의미로 살아가고 있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타입이세요. 겉으론 과감하고 결정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속에서는 늘 자기 점검, 자기 성찰이 끊이지 않죠. 그래서 남들은 모르지만 가끔은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그 시간에 감정도 정리하고 과거도 다시 바라보고 또 새로운 나, 미래를 향해 다시 태어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이 카드가 더 특별한 이유는 우리 5번 분들은 한 번 무너지면 끝이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무너진 자리에서 더 단단하게 다시 일어나십니다. 그건 이 저지먼트가 가진 재생력, 다시 태어나는 힘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5번 분들의 삶이 조금 극적이에요. 그저 막 평범하게 잔잔하게 흘러간다 요런 길보다는 한번 흔들리고 깨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러면서 새로운 나를 계속 만들어가는 사람, 그 과정이 5번 분들의 영혼에 새겨져 있는 본능 같은 거죠. 용감한 리더, 겉모습, 끊임없이 성장하는 철학자, 속마음,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게 우리 5번 분들의 매력이자 조금은 복잡한 깊이로 보입니다. 우리 5번 분들 평소엔 이렇게 리더 같고 여유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스트레스가 그냥 딱 오고 나면 의외로 방어 버튼이 먼저 눌러집니다. 누가 부당한 얘기를 해도 바로 맞받아치는 그런 타입은 아니시고 그냥 속으로 꾹꾹 참아요. 지금은 아니다. 일단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 선이 딱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그동안 막 참고 참고 있었던 게 한 번에 펑 하고 터지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왜 갑자기? 요렇게 놀라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갑자기가 아니었잖아요. 그건 오래 쌓아둔 감정이 결국 한 지점에서 넘쳐버렸던 거죠. 이 7번 완제는 내 영역을 지키려는 에너지입니다. 그런 거 있죠, 왜. 무시당했다고 느끼거나 또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공격받았다고 느끼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더 단단히 버티고 맞서는 그런 타입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완전 냉정한 회피형도 즉각 폭발형도 아닙니다. 계속 참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불꽃 튀는 방어형. 요런 패턴은 사실 그만큼 마음이 깊고 관계를 쉽게 잘라내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 상처받고 더 참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감정 반응에서 보이는 방어성은 이 다음 카드와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의사 결정 방식 자체가 내 마음 중심이거든요. 더 러버스는 사랑보다 선택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중심엔 늘 사람이 있어요. 관계, 감정, 진정성. 5번 분들은 무엇을 결정하든 이걸 제일 먼저 봅니다. 이 선택이 누구에게 상처를 주진 않을까? 이게 진짜 나다운 결정이냐? 요렇게요. 그래서 5번 분들은 사실 논리형이 아니라 감정형인데 가치형. 네. 효율보다는 진정성, 또 계산보다는 마음, 뭔가 따뜻한 울림이 있어야 그걸 선택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게 여러분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해요. 사람 냄새 나는 선택을 하고 관계에 책임을 지는 사람. 덕분에 주변에서도 저 사람은 진짜 믿을만하다 이런 신뢰를 얻으시죠. 하지만 이게 약점으로 흐르면 결정을 너무 오래 끌거나 또 사람들 마음을 헤아리느라 내 이익을 놓칠 때가 많아요. 다만 이거 5번 분들이 순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와 사람들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깊은 가치관 때문입니다. 이 킹 오브 완즈의 외적인 리더십, 그리고 저지먼트의 내면 성찰, 그리고 러버스의 따뜻한 선택 기준까지 지금까지 나온 카드들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여러분이 정말 어떤 결을 가진 사람인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네요. 그리고 이 카드는 조금 짠해요. 겉으로는 늘 다정하고 또 분위기 맞춰주는 것 같고 잘 하시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주는 만큼 진심으로 다가올 사람이 있을까? 이런 조금 외로운 목소리가 은근하게 자리하고 있는 카드가 떴습니다. 이 5번 하트는 남들 몰래 간직한 감정의 잔향, 요걸 말하는 카드라서 5번 분들은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오래 마음이 흔들려요. 지금 그 말 진심이었을까? 혹시 나만 너무 몰입된 건 아닐까? 이렇게 마음속에서 한참을 되짚어보는 스타일이시죠? 그렇다고 이 모습이 막 약점만은 아닙니다. 과거의 아픔을 쉽게 흘려보내지 못하는 만큼 타인의 감정에도 깊이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누군가 힘든 티 살짝만 내도 그 미세한 떨림을 읽고 말보다 눈빛으로 위로해주는 따뜻한 사람. 이게 바로 5번 분들의 진짜 매력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여린 만큼 사랑에서는 가벼움보다는 안정, 그리고 신뢰, 현실성, 요걸 중요하게 봅니다. 말로만 사랑해 요거보다는 우리가 진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사람이랑 내 일상, 내 인생 잘 맞을까? 요런 현실적인 합을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연애 초반엔 조금 조심스러워 보여서 상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근데 사실 그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사랑을 붙잡고 싶어서 조금 더 섬세하게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한번 마음을 열면 이 4번 다이아몬드는 지켜주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싶어 하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은 너무 관계 유지에만 에너지를 쏟다 보면 내가 먼저 지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 나만 열심히 지키는 것 같다. 이 말 마음속으로 혹시 해본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이 4번 다이아몬드의 그림자입니다. 사랑도 관계도 함께 노력할 때 더 예쁘게 자란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혼자 끌고 가는 사랑은 결국 내 마음만 닳게 하니까요. 그리고 우와, 여기서 정말 강렬하게 말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5번 분들은 인생에서 커리어가 한 줄로 쭉 이어지는 타입은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서 완전히 다른 길로 과감히 방향을 틀기도 하시죠. 근데 이게요, 하기 싫으니까 도망간다 그 느낌이 절대 아니고요. 다음 단계로 진화될 때가 왔다. 요 내면의 신호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 데스카드는 끝이 아니라 재탄생이거든요. 그래서 5번 분들에게 정체는 위기고 곧 변화의 곧 성장이에요. 오래된 틀을 부수고 자신에게 맞는 새 질서를 만들어내야만 내가 숨이 트이고 에너지가 살아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일할 때도 뭔가 그 남이 만들어둔 시스템을 그대로 따르는 것보다는 판을 새로 짜는 역할, 그게 훨씬 잘 맞아요. 물론 협동성도 있으시지만 흐름은 반드시 본인 페이스가 필요하고요. 창의성, 사람, 변화, 이런 키워드와 관련된 분야, 상담, 교육,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사람의 마음과 변화를 다루는 일에서 진짜 힘을 발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5번 분들은 필요하다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로 시작할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과감한 결단력도 타고났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진 그 혁신가의 DNA로 보이고요. 여기서 이 카드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마지막을 장식해 줍니다. 이제 이 다리를 건널 시간이다. 네. 그동안 우리 5번 분들은 너무 많은 감정의 무게를 혼자 껴안고 살아오신 것 같아요. 상처를 잊은 듯 지내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흐릿하게 남아있는 잔향들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와 멀어지고 싶다가도 막상 혼자가 되면 또 마음이 아프고 관계를 지키려다가 애쓰다가 스스로 먼저 지쳐버리기도 해요. 하지만 이 카드는 말합니다. 이제 치유하고 연결하고 고치고 놓아줄 시간이다. 모든 걸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완벽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고 누굴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 필요한 건 그 과거의 감정에서 건너가는 이 건너가는 용기입니다. 다쳤던 마음 조금만 열어보고 또 끊어진 대화 다시 이어보거나 아니면 오래 붙잡고 있었던 그 아픔을 부드럽게 넘겨보세요. 흘려보내세요. 5번 분들의 인생이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려면 이 감정적인 다리를 건너는 과정이 진짜 중요해 보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던 내 손 조금만 놓아도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그리고 새로운 인연
균형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치유와 연결, 회복과 해방의 시간. 이 다리를 건너는 순간 5번 분만의 다음 챕터, 인생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열릴 겁니다. 5번 분들, 오늘 리딩 스스로에게 좀 더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셨을까요? 카드를 모두 읽어보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관통하는 한 줄의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사람을 통해 진짜 나로 성장한다. 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이 킹 오브 완즈처럼 단단하고 중심 잡힌 사람. 어디 가도 막 존재감 있고 스스로의 세계가 확실한 리더형이시죠. 하지만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니 이 저지먼트 카드와 그리고 5번 하트가 말해주는 여러분은 상처를 기억하고 의미를 찾고 다시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겉은 뜨겁지만 속은 유리처럼 여린 바로 그런 따뜻함을 가진 분들이세요. 5번 분들이 가진 본질은요. 따뜻한 변화 추구자. 네. 성격수 56처럼 여러분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조화와 균형도 추구하고 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연결해서 배우고 그 배움으로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타입이시죠? 지금 인생의 에너지도 4번 완즈처럼 뭔가 평온한 안정기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남들이 보는 5번 분과 진짜 5번 분은요. 겉모습은 열정적인 리더, 말 한마디에도 힘,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포스, 저 사람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 이렇게 느낌이 드는 아우라. 내면은 성찰가, 치유자. 항상 스스로 돌아보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얻은 아픔도 곱씹고 그걸 성장 재료로 만드는 타입. 스트레스 상황에선 7번 완즈처럼 평소엔 여유롭지만 위기에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깡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은 더 러버스처럼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지만 마음은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 깊은 확신에서 나오는 결심이고요. 결론적으로 5번 분들의 찐 성격 DNA는요. 깊고 여린 따뜻한 리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과 연결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까지의 아픔은 헛된 게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경험이 지금의 지혜, 깊이, 성숙함을 만든 재료였대요. 5번 분들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이미 많이 이겨냈고 이미 단단해지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는 시간이에요. 오늘 리딩이 여러분의 본성과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절묘하게 닮아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았다면 전 그걸로 충분합니다. 성격수는 타고난 기본값, 타로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결과값.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계속 성장할 사람이다. 여러분은 사람을 통해 더 넓어질 사람이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5번 분들의 다음 장면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리딩에서 또 만나요, 5번 분들. 전 항상 여러분 편입니다. 그럼 5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5번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헤이홈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5번 분들께 그대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저 헤이홈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